재취업이 잘 되는 중장년들의 특징, 어떤 게 있을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 50대 분들을 2분 정도 상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한 분은 면접만 보면 붙어요. 또 한 분은 면접만 보면 매번 떨어져요. 도대체 이분들의 차이는 뭐였길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실제 현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되는데, 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품과 관련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성품은 워낙 다양해서 누구는 착해서 누구는 성실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것을 가진 분들은 유리하죠. 근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한 3가지 정도만 골라서 재취업이 잘 되는 중장년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력 관리가 잘 된 사람.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성과를 가진 사람들이란 얘기인 것이고요. 시장 수요가 그만큼 또 많은 영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경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경력이 좋으신 분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구인 공고들이 있었죠. 예전에 세무조정 가능하신 분을 뽑아요. 혹은 IR 경험 있으신 분 뽑아요. M&A 경험 있으신 분 뽑아요. 이렇듯이 그 회사가 굉장히 당장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경력 관리가 잘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부분이 좀 명확치 않은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썼던 노하우는 그 직장을 벗어나면 쓰임새가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는 복잡해지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퇴직하시기 전에 다른 대안을 모색해 두든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고 내가 이 직장에 다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잘 준비를 못하게 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다 퇴직을 하시면 온전히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단순 업무도 경력 관리는 필요한가? 이 경력 관리를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업무 관련 경험, 시장에서 가치를 두는 업무 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단순 업무에서도 기존에 일을 해보신 분들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공공산하기관의 미화직 쪽에 면접관으로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역시나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달라요. 그 일을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그 일을 안 해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 일을 처음으로 해보시는데 적응이 가능할까라는 의문까지 포함해서 같이 살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전 경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신의 노하우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이 최근 시장에서 수요가 더 많다라면 당연히 더 경력 관리가 잘 돼 있는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당부는 좀 드리고 싶어요. 퇴직하실 때 내 분야의 구인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정도는 한번 좀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2차 전지의 경우 몇 년 전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뽑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인이 싹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 분야에 있는데 갑자기 구인 공고가 확 줄어든 그 타이밍에 나와야 된다. 물론 이제 본의 아니게 나오시게 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발적 퇴직이라든지 이럴 때는 적어도 시장 상황 정도는 점검을 해보고 퇴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저는 구직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시 2분의 퇴직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와 B라는 2분이 있는데 A라는 분은 퇴직과 동시에 집에 치과하시면서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가끔 집 앞에 나가서 생활정보지를 뒤져봐요.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 B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퇴직하시기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 내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 이 2분 중에 누가 재취업이 잘 될까요? 저요? 저는 만약에 전 재산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B 쪽에 걸 겁니다. 왜냐하면 중장년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결국 재취업과 관련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쫓아가 보면 70~80% 이상은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적어도 B는 구직 활동의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변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고 나는 인터넷만 찾아서 내가 순수하게 경쟁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취업 가능성은 10% 이내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이 사람을 쓴다는 게 청탁이나 낙하산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까지 설명하기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구직에도 다양한 기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사람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역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듯이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기술도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해요. 누가 되게 잘하고 누가 못한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직 기술을 잘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직 기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거냐면 저는 집에서 집거하시면서 인터넷만 뒤지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 활용 어떻게 하는데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부탁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안부 인사라도 상관없고요. 제일 먼저 하실 가장 그 첫 번째 작업을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 혹은 내 진로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시고 조언을 한번 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들려주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어떤 계기를 찾으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 오래 있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얘기인데요. 이 당연한 것을 제대로 실행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20년째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무당 같은 게 좀 있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취업이 쉽게 되겠다. 이 사람은 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 혹은 이 사람은 일을 잘하겠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는 우리나라 옛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그러니까 상담 현장에서도 잠깐 보여주는 그 모습이 만약에 그때조차 성의 없이 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일할 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은 별로지만 밖에서는 좀 다를 거야. 일을 하면 좀 다를 거야. 근데 우리는 늘 그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잠깐 얘기를 해봐도 그런 소통이 좀 잘 된다, 마음이 편하다, 인상이 좋다 이러신 분들은 보통 취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은 쉽게 얘기하면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왜 표정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면접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표정이 제일 좋죠? 네, 우리 연PD님께서 웃고 계시네요. 잘 웃으시나요, 연PD님은? 면접 땐 잘 웃어요. 면접 땐 잘 웃어요. 좋죠. 저게 중요하죠.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웃어야 되느냐? 이거 폭력 아니냐, 일종의. 사회적으로 압박하는 폭력 같은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기업에서는 암묵적으로 표정도 소통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소위 표정이 좋으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좋고 그것이 소통에도 원활하게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나는 안 웃어 하시는 분들조차도 사람을 뽑을 때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표정이 좋으신 분들, 잘 웃는 분들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회사에서 중장년을 뽑을 때 가장 신경 쓰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한 번 뽑아놨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일을 못하고 소통을 엉망으로 하면 회사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소통에 대한 우려가 조금만 있어도 면접에서는 굉장히 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통을 잘하느냐? 일단 그 접근과 관련해서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내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신 역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직 내의 소통에도 훨씬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50대 정도의 생산관리 총괄을 뽑겠다라는 중소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그럴 만한 대상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었는데 마침 제가 담당하시던 한 분이 60세 정도 되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생산관리 총괄을 하셨던 분이시긴 한데 나이가 60세 정도가 되셨었거든요. 그런데 꼭 한 번만 만나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어떠시겠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행히 미팅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대표이사께서 이분을 바로 마음에 들어 하셔서 원래 50대 뽑으려고 했던 것에 이분이 가셨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소통이 주는 위력이겠죠. 굉장히 경력이 좋고 이력서가 화려하신 분들조차도 현장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 경력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 이것이 굉장히 높은 직급이건 단순 업무를 하는 일자리건 간에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구직 기술이 좋으신 분들. 제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는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사람을 활용하는 능력. 이거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소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떠신가요? 내가 거울을 봤는데 나는 소통이 잘 될 것 같은 표정인가요? 저는 사실 거울을 볼 때가 있는데 저도 50대 이제 중후반이 돼 가다 보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거울을 쳐다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무서운 표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말 있죠. 사람은 나이 들면 자기 표정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 그게 괜히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재취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억하실 거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시장 늘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재취업에 좋은 시장이라는 말을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늘 지금이 최악이었죠. 그러나 이 최악인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나와 비슷한 사람, 누군가는 취업을 하고 자신의 일을 구해 나갑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의 영상이 님들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